네, 앞에 먼저 마이크 주시죠.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 노동 이슈 얘기한 것들이 뭐 정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뭐 고용 유연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주셨는데 혹시 뭐 비공개 회의에서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6대 과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오늘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지금 현재의 현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추진 방향은 동일하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뒤로 가겠습니다. 저 한겨레 신영철입니다. 그 6대 개혁과제 선정을 한 기준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6대 개혁과제를 지금 시점에 발표한 배경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6대 개혁 과제를 선정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6대 과제는 저희가 국정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회의라든지 아니면 일정 메시지를 통해서 익히 들어왔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추진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 6대 과제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개혁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노동개혁 관련해서요. 그 수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경사노위 외에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어떤 수기 기구를 둬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사노위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해 주신 뭐 공론한 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법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이 추진 방향은 논의가 됐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좋은 공론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참여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로 제안해 주시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쪽. 네, 저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그 생산적 금융 이거는 대통령께서 되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지난달에 정책 간담회 때도 하셨고 국민 성장펀드 보고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뭐 지시만 하신 건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서 보고가 됐는지 예를 들면은 그 최저 신용 대출자 금리제도 개선하는 거요. 혹시 보고가 된 게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연금 부분에서 최근 국무회의 때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한번 나왔잖아요. 혹시 이 내용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따로 말씀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브리핑된 것 이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현황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추진 방향들을 논의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뒤에. 예. 네, 서울경제 송종우입니다. 오늘 모두 말씀에서 대통령께서 자기 분야만 맡으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기 맡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들의 영역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배경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배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시면 이따금씩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다 숙지를 최대한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만큼 더 활발하게 수기가 되고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그 개혁을 이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내년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회의에서 뭐 이런 구체적인 스케줄이 조금 더 정해진 게 있을지, 내년부터 뭐 임기 말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논의된 게 이제 타임라인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정부가 출범해도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다라고 김민석 총리나 뭐 여러 번 공식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의료 개혁은 빠진 이유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안점으로 다뤘었던 6개 분야에서는 빠졌지만 말씀드렸듯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에는 분명합니다. 6개 분야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뭐 다루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주요하게 다뤄졌었던 6대 분야를 추리다 보니 지금 의료개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머지 분야들 중심으로 오늘 논의가 이루어졌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내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적인 그 구체적인 안들에 따라서 내용들에 따라서 타임라인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구조개혁을 하는 뭐 특정 분야가 있으면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발표를 각 사안별로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우현석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개혁 말씀하실 때 8월에 그 공공기관 통폐합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가 비공개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추진 방안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 그러니까 하위직을 쳐내는 방식으로 이게 개혁이 됐다라고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공공기관 구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하는데 오늘 논의는 더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그 현안 관련인데 혹시 노만석 대검 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표가 수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검찰총장이 이어서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 자리까지 공석이 됐는데 이 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뭐 인선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 사의 표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에서 제청이 되면 이 부분을 수리하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아직 사의할 수 있는 절차는 되지 않았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질문 혹시 안 한 기자분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